30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요. 1,000만 원이 있으면 3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최대예요. 최대.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일부입니다. 최대 30배라는 건 뭐예요? 5배, 10배, 15배, 20배 빌리는 돈도 있다는 거죠. 내 기초 자산은 1,000만 원인데 3억을 빌린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지만 30배의 돈을 빌리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거기서 10% 수익이 나면 얼마예요? 10%? 3,00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3,000만 원이. 만약에 3억을 빌려서 투자 수익이 10%가 나면 3,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만 원인데 이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냥 빚져서 하는 거예요. 빚져서.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좋게 활용하면 좋은 거지만 분명한 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사채업자나 뭐 이런 곳에서 사금융에서 빌리는 곳들도 있었겠죠. 그거 모두가 다 어딘가에서 개인들이 돈을 막 갑자기 가져와서 막 증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게 증시가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당연히 더 오르죠.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잖아요. 샘솟아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승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당시 제가 아는 레포트로 봤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30배로 늘진 않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게 오르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의심은 합니다. 언제까지 오를까? 근데 4,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내면서, 그러니까 2배, 1.5배 이 정도도 괜찮은데 5배, 10배, 12배 내 자산은 1,000만 원인데 1억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왜 위험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하락이죠. 자, 이게 하락을 시작을 했을 때 왜 위험하냐면, 자, 아까 오를 때는 자, 내가 1,000만 원이 자산인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극단적으로 30배를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3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빌린 사람은 얼마라고요? 3억이라고요. 3억. 3억이요. 3억을 빌린 사람은 자, 3억 1,000만 원이죠. 벌면, 아까는 벌면 10%니까 3%를 벌면 1,000만 원을 벌어요. 3%, 약 3%를 벌면 1,000만 원을 법니다. 1,000만 원을 벌어요. 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락이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대로 조금만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만. 자, 1% 떨어집니다. 1%. 근데 내가 지금 빌린 돈까지 다 전부 투자를 했어요. 자, 3억의 1%는 얼마죠? 3억의 1%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가진 현금은 얼마예요? 실제로? 내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실제 현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막 아직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버는 것만 생각을 해서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오늘 처음으로 투자를 3억을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 1%를 딱 맞으면, 마이너스 1%는 원래는 별거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실제 자산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마이너스 1%가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약. 이 사람은 30배를 빌려서 투자를 한 사람은 실제로는 내가 3억 중에 300만 원이 날아간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들어있는 현금 계좌에는 마이너스 30%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정도는 괜찮아, 내일 오를 거니까 이러죠. 오르는 동안에는. 자, 근데 딱 꺾이는 구간, 자, 이렇게 해서 딱 꺾이는 구간에서부터는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 1% 깎이면 내 실제로는 마이너스 30%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되면 얼마예요? 이제 무섭기 시작하죠. 무섭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마이너스 3% 얼마예요? 마이너스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자산에서는 얼마예요? 이 사람의 자산에서는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니까 약 마이너스 90%입니다. 자, 이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통장은 사실 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빚내려고 담보 잡혔잖아요.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나 또는 P2P 플랫폼이나 이런 데선 바보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의 담보 잡혀 있는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인데 오늘 증시가 마이너스 3%로 끝나면서 이 사람은 3억을 빌린 것 중에 900만 원이 날라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3%가 아니다. 뭐다? 이 사람은 마이너스 90%가 난 거예요. 그럼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증시가 이렇게 끝났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냉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보가 울리죠. 그 플랫폼이나 은행에서는 야 저거 뭐야? 라고 합니다. 저거 야 위험한데? 저거 좀 있으면 그냥 잔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담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담보물이?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뭐였다? 근데 이게 한 곳에서 빌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은행에서만 빌린 것도 아니고 그 P2P라는 곳에서도 한 군데서만 빌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를 빌려서 몇 퍼센트가 날아간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황 체크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꺾일 때는.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이제 조금씩 꺾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신규 투자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비주로 생성된 거품이잖아요. 실제 자산보다 최대 30배에 가까운 비주로 전산상의 숫자로만 들어와 있는 돈이 전부 지금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한 5%, 10%를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돈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살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데까지 가니까 아무리 그래도 30배, 40배보다 50배까지 돈을 빌려서까지 증시를 참여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스레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요. 조금.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자, 5%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3억의 5%는 얼마입니까? 대충 1,5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이 30배의 빚을 져서 자기 자산보다 30배가 되는 빚을 져서 투자했던 사람은 마이너스 1,500만 원이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담보물은 이미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깡통 찬다, 깡통 계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은 투자했던 돈을 몽땅 빼서 전부 갚아도 투자 손실로 1,500만 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3억 중에 1,500만 원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2억 8,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비잖아요. 근데 자기 자산인 담보물은 1,000만 원밖에 안 내요. 메꿔도 500만 원은 마이너스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깡통이에요. 이 담보물은 이미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모든 3억의 돈을 투자 시장에서 빼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전부 갚아야 돼요. 빨리 일단 최대한 더 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금화를. 무슨 뜻이에요?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산 주식을 자기가 샀던 걸 전부 내다 팝니다. 전부 내다 팔아요. 갑자기 빚으로 만들었던 모든 주식을 내다 팔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면 처음에는 뭐야 왜 가끔씩 이렇게 큰 돈이 매도가 나오지?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나오지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깡통이 나면서 내다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요만큼 깎였던 게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 근데 30배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보다는 조금 안전 성향이라서 그나마 10배 빌린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이게 안전 성향이란 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덜 위험하게 빌렸던 사람들, 5배 빌렸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오를 때 쭉 올랐을 때 요 정도에서 10배로 빌렸던 사람이 있을 거고 요 정도에서 5배로 빌렸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30배 빌렸던 사람이 깡통이 났어요. 깡통이 나면 돈을 빌려줬던 곳에서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도 빨리 갚아. 일단 갚아 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싫어도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 자산을 팔아야 돼요. 그럼 주식시장엔 당연히 매도 충격으로 옵니다. 주식이 막 팔려 나오는 거예요. 싼 가격에. 일단.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너가 지금 돈을 갚아야 되니까 가장 싼 가격으로라도 내놔. 왜냐면은 비싸게 팔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가장 싼 가격이라도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싼 가격에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퉁 내려가는데 자, 10배 빌려서 1,000만 원으로 10배 빌리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으로 했던 사람도 마이너스 10%가 나면 이 사람은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보다 더 아래로 가면 자신이 실제 가지고 있는 1,000만 원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10%보다 자기가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마이너스 10%보다 더 내려가면 10배짜리로 빌린 사람들도 깡통이 됩니다. 그쵸? 자, 아까 30배로 빌린 사람은 약 4%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깡통이 나는 거고, 자, 10%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10배로 빌린 사람이 깡통이 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마이너스가 나냐에 따라서 몇 배로 빌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깡통이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쇄로 깡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버블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빚으로 계속해서 장밋빛만 그리면서 빚으로 막 투자를 실제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는 자기 손에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품이 계속 커졌다 터질 때는 여러분이 이게 내려갈 때 여러분이 냉정하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내려갔냐면요. 시장이 주식시장이 딱 시작을 하면 하한가,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해요. 그냥 이때 마이너스 10%가 한도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최저 한도까지 나 마이너스 10%에라도 팔게요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게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돼요. 근데 이때 내가 뭐 터지고 나서 판다는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갑니다. 그냥.